자, 이제 정석 214페이지 펼쳐서 순열 쪽 문제 좀 풀고 조합 넘어갈게요. 조합할 수 있을까? 자, 일단 기본 30-3번 문제부터 한번 무등합시다. 자, 10명의 학생이 있다. 이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럼 10명 중에서 10명을 다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해 주니까 우리가 기호를 10P, 1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얘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뭐 굳이 이 기호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0명을 이 10자리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 그 다음에 9가지, 그 다음에 8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한 명이 될 때까지 쭉 이제 나열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따라서 얘는 답이 얼마가 되냐면 10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어요. 자, 10 팩토리얼은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계산해봤지만 6 팩토리얼만 해도 720이잖아. 그지? 10 팩토리얼까지 가면 숫자가 엄청 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4자리를 넘어가는 숫자들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시해줘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자리 정도, 100의 자리 정도까지 나온 숫자는 계산해주고 만약에 이제 1000자리 넘어간다, 10,000자리 넘어간다 이러면은 뒤에 좀 0이 많이 붙는 경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걔는 10P3이 되겠죠, 그죠? 10명 중에 3명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1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로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720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90일 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90인데 자, 그럼 얘는 아까 전에 했듯이 1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n개를 곱한 건데 90이 10 곱하기 9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아, 따라서 n값은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자, 얘는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 30-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웃한다 또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이제 문제들이 되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있어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사람 수가 많지 않으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대충 네이밍을 한번 해보죠. 네이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학생 3명을 ABC 이렇게 대문자 ABC로 놓고 남학생 4명을 소문자 ABCD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붙여봅시다. 자, 근데 얘를 이제 일렬로 세울 건데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를 구하라 그러는 거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학생들끼리는 이제 다 이제 서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모두 다 이웃하는 경우가 나오면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합체 괴물 한 마리가 탄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합계 한 마리가 탄생했습니다. 3명이서 뭉쳐가지고 거대한 괴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여학생 3명을 이제 한 덩어리로 놓으면 되는데 자, 문제는 합체 괴물을 만들 때 순서가 있습니다. 합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누가 머리하고 누가 몸통하고 누가 꼬리할 누가 다리할지 이런 걸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네 3명이 이제 합체를 했을 때 합체 괴물이 만들어지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줘야 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ABC 순서로 설 거냐, 뭐 BCA 순서로 설 거냐, 뭐 이거 순서를 따져주라는 얘기지. 그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얘를 이제 생각해주면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먼저 합체 괴물을 만든다. 그리고 일렬로 나열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자, 그럼 합체 괴물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3팩토리얼. 그리고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합체 괴물이 됐어. 그럼 남학생 4명에 하나니까 총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5팩토리얼이고 접속사가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얘는 곱의 법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건 뭐가 만들어진다? 합계가 하나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번엔 여학생들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이웃하고 싶지가 않아.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끼워넣기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끼워넣기. 어떻게 해주냐? 일단 남학생들을 먼저 나열해주는 거야. 자, 먼저 남학생들 4명을 나열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 자리에다가 여학생들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여학생들끼리 절대 이웃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먼저 남학생을 나열해준다. 남학생 나열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학생들을 어떻게 해줘? 끼워 넣는 거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남학생들을 나열하는데 남학생이 총 4명이니까 남학생을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여학생들 이제 끼워 넣어줘야 되는데, 끼워 넣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인데 이 중에서 여학생 3명이니까 몇 개의 자리만 뽑아주면 돼? 3개. 3개의 자리를 뽑아서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5P3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은 뭐 4팩토리얼은 아까 24였고 5P3은 얼마였죠? 543이니까 60인가요?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1440, 그죠? 아닌데? 맞구나. 네, 1440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4자리 정도긴 해도 이제 좀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고, 여기서 멈춰도 되고 적당히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밑에 유제 30-10번 문제를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지금 배운 요령을 써가지고요. 자, 1번 수학책 3권의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단 수학책 3권을 합쳐가지고 합체 괴물책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지. 수학책 3권이라니 생각만 해도 토 나오죠, 그죠? 네. 합체 괴물책이 한 권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3팩토리얼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학책을 3개를 묶어서 합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책이 총 몇 권이 되는 거야? 국어 4개, 합체 괴물 수학책 1개, 그 다음에 영어책 2개니까 총 몇 개가 돼요? 7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7권을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3팩토리얼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밑에 답에는 계산이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썼으면 답이 맞는 걸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책도 이제 합체괴물 만든다. 자, 국어책은 국어책끼리 합체괴물 만들면 걔가 이제 4권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니까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수학책도 합체괴물 만들어요. 3팩토리얼. 그럼 이제 책이 총 몇 권이 됐어? 4권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4권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책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국어책과 영어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세요. 먼저 이 경우는 이제 끼워넣기로 가는 거지. 국어책과 영어책 합치면 총 6권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권을 일단 쭉 나열해주니까 6팩토리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끼워넣을 자리가 몇 자리가 생겼어요? 그럼 7자리가 생겼죠. 이 7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가지고 수학책 3권을 순서대로 이제 사이에 진열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6팩토리얼 곱하기 7P3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역시 숫자가 크니까 이렇게만 적어도 답이 맞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굳이 숫자 큰 거는 계산을 끝까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요. 기본 30-5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본 30-5번 문제. 자, 스페셜. 자, 문자가 모두 달라요. S, P, E, C, I, A, L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문자가 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일곱 개의 문자를 이제 재배열을 할 건데 1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S는 무조건 맨 처음에 와야 되고 P는 무조건 맨 끝에 와야 돼. 그럼 S랑 P는 위치를 고정시켜 준 거예요. 얘네들은 더 이상 선택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머지 5개의 문자를 이 사이에 대한 순서대로 나열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얘는 답이 몇 팩토리얼이 돼? 그냥 5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은 5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니까.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이번에는 S랑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반드시 있게 만들란 얘기요. 그럼 얘네들도 일종의 이웃하는 녀석들이 되고 합체계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합체계물을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역시 이제 우리가 순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합계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열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 자, 합계를 만드는 방법이 이번에 좀 복잡해졌습니다. S랑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해주냐? 자, 일단 S랑 P 사이에 2개가 있다 그랬지 SP의 순서일지 PS의 순서일지는 안 나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일단 SP냐 아니면은 PS 사이에 2개 있냐? 그래서 S랑 P를 나열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S랑 P를 뽑아놨으면 나머지 문자가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이 5개의 문자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SP 사이에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 그래서 그게 바로 뭐가 된다? OPE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S랑 P냐 P랑 S냐 이렇게 SP의 순서를 정해주는 방법이 2가지. 그리고 나서 남은 5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S랑 P 사이에 넣어주는 방법이 OP 2가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합체계물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합체계물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덩어리가 몇 개를 나열해주는 게 돼요? 여기 4개가 한두 개가 됐고 그 다음에 문자가 3개 남았잖아. 그치? 그럼 총 4개를 나열해주는 게 돼요. 따라서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4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이해된 거 맞아? 표정이 좀 알쏭달쏭한 표정인데?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봅시다.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라 그랬어요. 자, 알파벳은 무조건 자음 아니면 모음이니까 일단 주어진 문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자음은 뭐가 있죠? S, P, C, L 이렇게 4개가 있고 모음은 지금 뭐가 있어요? E, I, A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문자 7개를 나열할 건데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나열할 건데 자, 여기에 양쪽 끝에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맨 앞에 자음이 오고 또는 맨 앞에 자음이 오고 맨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맨 앞에 모음이 오고 맨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원래 모음자음만 따지고 보면은 총 4가지 경우가 있어. 원래는 자자, 자모, 모자, 모모 이렇게 이제 4가지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요 위에 3가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위에 3가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2가지 방법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위에 3가지를 이런 경우의 수 구하고 이런 경우의 수 구하고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해서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다 더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놓고 거기에다가 맨 끝에 있는 모음인 경우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이 더 쉽습니다. 왜? 위에 거는 경우를 3가지나 생각해야 되지만 밑에 거는 전체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빼주는 거 하나 이렇게 2개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풀어주면 되냐면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대되는 상황을 전제해서 빼준다라고 생각해주면 좀 편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글자로 여사건이라고 그래요. 여사건. 여집합 배웠죠? 그죠? 여집합이 뭐였어? A의 여집합 그러면 A가 아닌 거 나머지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아닌 거, 그 남은 사건을 여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우리가 저기 확통 가서 배우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좋냐면은 일단 전체 경우 그냥 7개를 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이죠. 그죠? 네. 그 7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주냐? 모음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가지고 맨 앞과 맨 뒤에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그게 이제 3P가 되겠어요.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맨 앞과 맨 끝에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그리고 나서 문자가 몇 개 남아서? 5개 남았지. 그럼 그 5개를 이 2개 사이에 순서대로 그냥 쫙 나열시켜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5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이 녀석은 산수 연습도 한번 해볼게. 자, 7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럼 여기 5팩토리얼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7 곱하기 6은 42고 3p는 3 곱하기니까 6이 되겠지, 그지? 예, 그래서 5팩토리얼은 120 곱하기 42 빼기 6 해주면 얼마요? 36이죠. 예, 요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다. 예, 이렇게 팩토리얼 공통 부분 이수분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산 센스로 좀 익혀두면 좋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고요. 자,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거 30 유제 밑에 4문제 있는데 2문제만 해보자. 11번, 13번. 예. 아니다. 13, 14번 2개 하자. 13, 14번. 13번 하나, 14번 하나. 2개 바로 풀어봅시다. 자, 뭐 금방 풀리죠, 그죠? 네. 자, 유제 30-13번 부모와 새 아이가 이르렀을 때 부모 사이 한 명의 아이가 서는 경우의 수. 자, 그럼 부모 사이 한 명의 아이까지 해가지고 합체계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팩토리얼 곱하기 3. 2팩토리얼 곱하기 3 6가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그러면은 몇 명이 돼서 합체계물 하나랑 2명이 있으니까 총 3명을 순서대로 나눠주니까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30-14번은 저보다 쪽 끝에 여학생이 서는 경우니까 전체 경우에서 양쪽 다 모두 남학생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6팩토리얼이고요, 그죠? 거기다 이제 양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가 2팩토리얼, 그다음에 남은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게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6팩토리얼 빼기 2팩 곱하기 4팩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30-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어요. 5개의 숫자를 딱 한 번씩만 써가지고 중복이 허용인데 딱 한 번씩만 써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가지냐? 자, 이런 건 중학교 2학년 때도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첫 자리에 들어가시는 경우의 수가 5가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러니까 5팩이죠, 한마디로, 그죠? 네, 따라서 얘는 120가지. 뭐 금방 나오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32,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32,000보다 작은 자연수는 맨 첫 자리가 1로 시작하는 녀석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1 뭐뭐뭐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2 뭐뭐뭐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냐면 0은 없으니까 3, 1 뭐뭐뭐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요런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는 1은 앞에 고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4개만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겠지. 그지? 네, 따라서 얘는 4팩토리얼.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4팩토리얼. 얘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따라서 얘는 24가지, 얘도 24가지, 얘는 6가지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이니까 더해주면 답 얼마나? 54? 네, 54가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5의 배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의 배수의 개수. 자, 5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죠? 맨 끝자리가 0이 나오고 0 또는 5면 되죠. 그죠? 근데 0은 없으니까 5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맨 끝자리가 5가 되면 되니까 맨 끝에 그냥 5를 고정시켜 두면 돼요. 그럼 나머지 4개만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약간 어려워지는 거 하나 해봅시다. 밑에 4번을 적어놓고요. 아이고. 자, 4번. 1, 2, 3, 4, 5 중에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 이때 3의 배수는 총 몇 개가 나올까?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참고로 3의 배수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어떻게 판별하죠? 각자리 숫자 더했을 때 3이 각자리 숫자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된다고 배웠지? 처음 들어보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봐? 중학교 때 이거 혹시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일단 3의 배수 얘기부터 해봐야겠네. 이거 전에 선생님 한번 얘기 한 번도 안 해줬나 혹시? 어떤 거 같은데요? 3의 배수 예전에 한 번 해줬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네. 그 원리도 설명 다 해주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예전에 해줬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진호 혹시 3의 배수 판별 알고 있나?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자, 3의 배수 판별법 다시 복습을 하고 갑시다 그럼. 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3이나) 이제 9의 배수 판별이 방법이 똑같은데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혹은 9의 배수이면 돼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5자리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5자리 숫자. 5자리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만의 자리 숫자가 A, 1000의 자리 숫자가 B, 100의 자리 숫자가 C,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D, 1의 자리 숫자가 E인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호 표기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 녀석은 A, B, C, D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A, B, C, D라고 쓰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2가 되잖아. 그치? 얘가 자리수를 나타낼 때는 위에다 이렇게 발을 하나 붙여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이제 만의 자리가 A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가 B고 100의 자리가 C고 10의 자리가 D고 1의 자리가 E인 자연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표기법은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럼 요 녀석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자, 만의 자리가 A란 얘기는 얘가 A에다가 만을 곱한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1000의 자리가 B란 얘기는 B에다가 1000을 곱한 거,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C란 얘기는 C에다가 100을 곱한 거,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D란 얘기는 D에다가 10을 곱한 거,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E란 얘기는 그냥 맨 끝에 2만 더해준 거,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요 기수법은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자릿수대로 갈라서 주는 거 배웠을 거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자, 요 만을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만을 9999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천도 우리가 999에다가
1을 더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0도 99에다가 1을 더해준 거다. 그 다음에 10도 9에다가 1을 더해준 거다. 그 다음에 맨 끝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분배 법칙을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를 쭉 한번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9999A, 999B, 99C, 9D는 9가 공통인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9로 쭉 묶어주면은 얘는 1111A 더하기 111B 더하기 11C 더하기 D가 되고 맨 끝에 이제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E 하나 이렇게 이제 남게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무조건 뭐의 배수야? 9의 배수지. 9 곱하기가 있으니까. 자, 그럼 요 녀석이 이제 3의 배수면은 전체도 3의 배수일 거고 이 녀석이 9의 배수가 되면 전체도 9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거나 9의 배수가 되면은 전체 수가 3의 배수거나 9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3의 배수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1, 2, 3, 4, 5라는 5개의 대상 숫자가 있는데 자, 이것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면 일단 더해서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숫자 3개를 잘 찍어내주면 되겠지, 그지?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3의 배수 판별법 잘 모르는 사람은 요거 이제 책 위에다가 필기 한번 해두고 3의 배수가 나오면 이제 좀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네, 그래서 요거 기억을 좀 잘 해두도록 하죠. 다 풀었어? 네, 좀 있어요. 이미 다 풀었어요? 자, 한번 답을 제대로 맞췄나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숫자 3개를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치? 그런 숫자가 뭐가 있냐면은 1, 2, 3을 뽑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뽑을 수도 있지? 1, 3, 5, 1, 3, 5도 뽑을 수가 있고 또 2, 3, 4, 2, 3, 4도 뽑을 수 있고 또 3, 4, 5 3, 4, 5도 뽑을 수 있고 또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자, 그럼 요때 1, 2, 3을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6가지가 생길 거고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다 해서 몇 가지가 생기겠어? 24가지가 생기겠지.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를 약간 이제 바꿔본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대상이 된 숫자가 1, 2, 3, 4, 5가 아니고 1, 2, 3, 4, 5, 6, 7, 8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면은 경우가 어때요? 좀 많아지겠죠. 그죠? 그때 얘를 좀 체계적으로 세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숫자 3개를 뽑아서 3의 배수가 되게끔 만드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 이거 우리 정석 수학 상할 때 맨 앞단원 5단원에서 한번 언급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그죠? 너무 오래전 얘기라. 선생님이 너네 같아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 그때 이제 선생님이 잉여류 혹시 이 말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잉여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네요. 자, 잉여,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의 배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주어진 숫자 대상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들끼리 분류를 해주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은 일단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은 것들끼리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먼저 3의 배수 형태인 숫자들은 뭐가 있어요? 3과 6이 있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에 해당되는 숫자는 뭐가 있어요? 1, 4, 7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숫자들은 몇 개가 있어요? 2, 5, 8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숫자 3개를 뽑아가지고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 3의 배수의 집합에서만 3개를 뽑거나 아니면은 3n 더하기 1 형태에서만 3개를 뽑거나 아니면 3n 더하기 2 형태에서만 3개를 뽑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3n 형태를 3개 더해주면 9n이 되니까 당연히 3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또는 3n 더하기 1 형태를 3개 뽑아주면은 어쨌든 간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그죠? 마지막에 3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예. 역시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니까 요런 것만 3개 뽑아도 3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또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으면은 나머지가 0, 1, 2 더해주면 3이니까 그것도 3의 배수가 되겠지. 그지?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숫자의 대상이 이렇게 1부터 8까지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3개 뽑는 건 지금 불가능하잖아. 그지? 숫자가 다른 걸로 뽑아야 되니까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럼 이제 가능한 케이스가 1, 4, 7 있고요 2, 5, 8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 하나를 뽑는 경우가 2가지 여기서 하나를 뽑는 경우가 3가지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가 3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총 얘는 1가지 얘도 1가지 그 다음에 얘는 총 몇 가지? 9, 2, 18가지 그래서 총 20가지의 숫자쌍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런 숫자쌍들이 20개가 나오게 돼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다 3팩토리얼씩 경우가 생길 테니까 20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지.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뽑아주면 돼요. 그래서 3의 배수 이제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 찾을 때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 찾을 때는 주어진 숫자들을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해준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들끼리 분류를 해서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은 대상이 되는 숫자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잠깐만 이거 정리 좀 해줄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숫자쌍을 이제 우리가 구할 때 그런 숫자쌍이 몇 개인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 대상이 되는 숫자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3n쌍에서만 3개 뽑거나 뭐 3n 더하기 1쌍에서만 3개 뽑거나 3n 더하기 2쌍에서만 3개 뽑거나 아니면은 각각 하나씩 뽑거나 그러니까 나머지만 기준으로 생각해주면은 금방 이제 풀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 간만에 퀴즈를 하나 줄 건데 오늘 배운 거에 연관된 퀴즈를 하나 줄 겁니다. 수녀원에 연관된 퀴즈를 하나 줄 건데 한번 풀어봅시다. 정답자가 나올까? 자, 10개의 빈 의자가 있습니다. 빈 의자가 10개가 쭉 있는데 ABC 4명이 가서 앉을 건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먹해서 좀 뛰어앉고 싶어요.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 이걸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